안녕하세요. 북끼리의 라디오 스테이션입니다. 며칠 전에 천만 영화에 등극한 영화죠. 왕가 사는 남자를 보고 왔습니다. 가뜩이나 비싼 영화 관람료에 영화관에서 볼 영화가 아니라는 생각이기도 했고, 그래서 영화관은 오래간만에 가긴 했죠. 영화 내용이 단종의 주변 인물인 어몽도라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해서 단종과 그 시대의 역사의 허구를 가미한 재해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에 영화를 잘 안 보잖아요. 근데 영화관에서 이렇게 울고 웃은 지가 얼마 만인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를 보고 난 뒤에 제가 리뷰를 살펴보니까 극명하게 두 가지의 반응으로 갈리더라고요. 한편에서는 영화 자체는 재밌긴 한데 이게 뭐 천만 관객까지 갈 영화냐라는 반응이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관객의 호응을 얻으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하냐라는 반응이었죠. 그저 그냥 쓴 리뷰라고 넘길 수도 있었지만 제가 작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리뷰를 보면서 이거는 좀 고민해 볼 만한 주제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의 라디오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바로 아래의 명제인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작가라면 작품의 대중성을 우선해서 작품을 써야 하는가? 아니면 작품의 작품성을 더 초점을 두고 작품을 써야 하는 것인가? 라는 명제인데요. 사실 제가 작가로서 작품성을 운운한다는 것이 좀 민망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가 매일 원고를 쓰면서도 만약에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원고에 작품성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과연 이 원고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알 수가 없기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전문가 집단, 비평가라고 하는 그런 집단에서조차도 작품성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기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같이 아무런 평판이 없는 작가는, 무명 작가는 작품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학상 혹은 유력한 공모전에 당선이 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글을 쓰는 것 자체가 좋고 다양한 장르에 도전해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한테는 이렇게 큰 문학상을 받는다든지 공모전에 이렇게 공모를 해서 당선되는 게 그렇게 유리한 방법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문학상을 받는 작품들처럼 소위 굉장히 이제 유려한 문체라고 하잖아요. 그런 문체로 독자들을 홀릴 자신도 없고요. 말 그대로 저는 이제 제가 관심 있는 소재와 원하는 장르로 다양한 서사를 풀어보고 싶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책이나 습작들은 말 그대로 대중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이 영화를 본 뒤에 장항준 감독의 코멘터리를 보면서 한 가지 인상 깊었던 점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분이 말씀하신 말 중에 사실 망한 영화도 많지만 그냥 원하는 소재가 있으면 그것을 다양한 장르로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이 굉장히 인상 깊기도 했고 또 저 역시도 짧은 필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중성을 선택하게 된 저도 나도 그냥 내가 원하는 소재로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작품을 만들어 가다 보면 그게 나중에 자신만의 색, 나만의 색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서 이 장항준 감독의 말이 좀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것과 대중이 원하는 것의 접점을 찾는 것이 관건이긴 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 역시도 지속적으로 시도하면서 알아가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새로운 장르, 소설에 도전해보고 있어요. 사회 이슈를 소재로 해서 소설 원고를 썼고, 나름 작년에 크고 작은 여러 공모전에 응모해 봤는데요. 손에 건진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름 공모전에서 당선되지 못한 푸념이라면 푸념이지만 생각보다 지원자로서 공모전이 요구하는 것이 좀 되게 가혹하다고 느껴지기까지 했거든요.
예를 들면 원본 파일로만 지원이 가능하다. PDF는 안 되고 워드나 한글로만 지원해라. 예, 그것도 이제 수정 가능하게. 그리고 원고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등인데요. 공모전 주최 측도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조건들을 내걸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원자인 작가의 입장에서 보면 이 작품을 쓰는데 어쨌든 짧으면 몇 개월 아니면 길면 몇 년이 걸려서 완성한 원고를 저런 방식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썩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에는 지적재산권, IP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인데, 이런 지적재산권 때문에 소송도 불사하는 시대에 과연 내 원고가 안전할까? 이런 원고의 안정성도 담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니까요. 그래서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작년 한 해 동안 우편으로 온라인으로 열심히 공모전을 지원해 보면서 느낀 건 결국 이제 어떤 권위가 없는, 평판이 없는 그런 이제 저 같은 작가들한테는 대중성에 포커스를 맞춰서 작품을 쓰고 홍보하는 것이 그나마 제일 유리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올해부터라고 해야겠죠. 다소 분량이 짧은 중편 소설부터 오픈 플랫폼에 연재하고 있어요. 이렇게 소설들을 연재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거기도 수많은 무림 고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계에서 내 작품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최소한의 피드백이죠. 독자의 반응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손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모전의 경우에는 원고를 보내고 나면 정말 강간무소식이거든요. 그리고 떨어진 사람한테는 아예 연락이 안 오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스스로 직접 확인을 해야 돼요. 자기가 떨어졌는지, 내가 떨어졌구나 이러면서 스스로 확인해야 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공모전에 제가 떨어져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이러한 어떤 권위에 좀 스스로 질려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흔히 이제 폐쇄형 공모전이라고 하죠. 원고를 보내서 이제 몇몇 심사위원들이 평가하는 그런 공모전에는 앞으로도 제 원고를 보낼 이유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아까 앞에서 왕사남 제가 영화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좀 작품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잡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요. 작품성과 대중성을 잡은 경우가 종종 있지만 시대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기도 하고 애초에 영화든 책이든 비평가가 선호하는 작품과 대중이 선호하는 작품이 대부분 명확하게 갈리기 때문이죠. 개인적으로 작품을 위한 작품을 창작하는 것보다는 창작자와 대중 혹은 시대의 접점을 찾아서 나아가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요즘 시대의 작가로서 더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재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소설 층간소음을 브릿지라는 플랫폼에서 지금 연재하고 있어요. 아직 라이키 수가 그렇게 많진 않지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세한 사항은 영상 하단에 설명해 놓을 테니 관심이 있으시면 참고해 주세요. 네, 오늘 북끼리의 라디오 스테이션은 여기까지고요. 나름 원고 집필에 바쁘긴 하지만 좀 더 부지런하게 그리고 시시콜콜하고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곧 봄이니까요. 네. 이제 꽃놀이 가고 해야 되잖아요. 봄을 잘 즐길 준비를 하시고, 네. 그러면 오늘의 라디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